자, 오늘은 저희 하체 비만 탈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비만은 아주 많은 여성분들의 고질적인 고민거리죠. 예, 저도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체 비만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5년 전, 그러니까 2014년 8월에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운동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7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 2주는 구르기만 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그냥 뭐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 증상들, 뭐 두드러기나 통증 같은 것들 때문에 뭐 어떤 운동들을 그냥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원장님께 조언을 구하니까 구르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굴렀습니다. 그래서 첫날 구르는데 10개 구르고 나서 와, 이러다가 숨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5개, 10개, 그리고 또 10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그러니까 숨이 충분히 다 진정되면 다시 구르고 이런 걸 반복해 가면서 대략 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200개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무조건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번에 구를 수 있는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2주 차가 됐는데 200개를 구르는 게 생각보다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더 굴렀습니다. 구를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2주 차는 200개 구르고 쉬었다가 다시 100개를 더 구르는 식으로 해서 300개를 굴렀고요. 그때 이미 저는 몸이 굉장히 가뿐하게 느꼈고 통증도 거의 다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3주 차부터는 요가원을 나가서 수업을 1시간씩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식단은 없었고요. 그냥 1일 1식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이렇게 먹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씹는 식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먹는 양 조절이 잘 안 되는 편이라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할 만했어요. 뭐 안 힘들진 않았습니다. 뭐 좀 참아야 되고 막 이런 건 있긴 있었지만 그냥 생각보다는 덜 힘들었고 할 만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운동하기 전에 비하면 거의 굶다시피 한지라 주말에는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 빵을 뭐 여러 봉지를 사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먹었고요. 4주차부터는 1일 1식에 일간식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입에서 느끼는 이런 식감이나 아니면 원하는 맛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도 엄청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먹고 싶은 간식 같은 거는 가볍게 먹었어요. 뭐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먹고 싶은 걸 먹었고요. 5, 6주 차에는 그냥 이식을 하고 6주 차 금요일에 이 모든 일정을 종료했습니다. 토요일부터가 이제 추석이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면 일단 체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어요. 제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그 7호선 지하철역 계단을 한 2번 정도는 쉬고서 올라가야 그나마 올라갈 수 있었고 지상에 다 올라가서도 정말 숨이 너무 가빠서 바로 이제 걸어가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좀 쉬고 가야 될 정도로 체력이 안 좋았었는데 다시 가서 2칸씩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그냥 한 번에 쫙 뛰어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속도가 줄지 않고 한 번에 쫙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숨도 그렇게 많이 가쁘지 않았어요. 그냥 빠르게 진정될 수 있는 정도로 되게 괜찮았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바닥에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뭐 물론 막 완전히 확 접었다가 폈다는 못했지만 한 3분의 1 정도 접었다가 폈다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한 20개 정도를 한 번에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등이 굽거나 허리가 꺾이고 아니면 뭐 엉덩이가 너무 높게 들리거나 이렇게 아니고 완전히 반듯하게 편 상태로 체력은 정말 많이 좋아졌었고 그러니까 체중은 운동하기 전에는 58kg에서 60kg 사이였었는데 48kg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허벅지 둘레는 58cm였는데 54cm가 더 있더라고요. 사실 체중이 많이 줄은 거는 별로 놀랍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전에 비하면 거의 굶다시피 했던 거라서 잘못하면 요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허벅지도 생각보다는 많이 줄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했고, 대신에 그 바지를 입는 사이즈가 한 사이즈 줄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충분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추석이 되니까 그냥 고삐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이 5일이었는데 5일 동안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막 배가 찢어질 듯이 뭐가 됐습니다. 연휴가 끝나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체중을 재봤더니 1kg이 늘었었어요. 좀 늘었구나 하고 말았는데 허벅지 사이즈를 재는데 3cm가 줄어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40일 동안 운동을 해서 4cm가 줄었는데 5일 동안 먹으면서 탱자탱자 놀았는데 3cm가 줄어 있으니까 저로서는 이제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어느 정도 이게 뭐 요요가 오진 않았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면은 유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제 좀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 식성은 더 이상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사량을 조절하는 거는 포기를 했고요. 운동도 이제 40일 동안 했던 만큼은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하는 양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 4일에서 5일 정도를 꾸준히 했었는데 주 3일로 줄였죠. 그리고 저는 힘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어 힘을 줘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늘리는 위주의 운동을 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힘을 많이 써서 뭐 근육을 많이 태워야지 살이 빠진다, 뭐 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힘쓰는 위주의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체중이랑 허벅지 둘레를 이렇게 체크해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정체되나 싶더니 다시 체중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벅지 둘레도 꾸준히 조금씩 감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되니까 체중이 46kg가 되고 허벅지 둘레는 48에 가깝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중이랑 허벅지 둘레가 감소하는 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더 감량이 돼서 45.6kg까지 떨어졌었고요. 허벅지 둘레는 48까지만 재고 더 이상 재지 않았었습니다. 먹는 양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보다 더 많이 먹었던 거죠. 밥 3공기, 그리고 육개장 라면 하나 먹고 빵 2개, 과자 2개씩 매 끼니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이 자꾸 땡기더라고요. 뭐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초콜릿을 꾸준히 먹었었어요. 자, 뭐 저는 그랬고요. 그렇다면 누구나 제가 했던 것만큼 하면 저처럼 뭐 체중도 쭉쭉쭉쭉 떨어지고 뭐 허벅지도 쭉쭉쭉쭉 빠지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르기를 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저는 최대한 힘을 빼고서 했어요. 그래서 힘 구르기를 하시면 뭐 어쨌든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군살 같은 것들이 좀 다듬어지면서 바디라인도 좀 정리가 되겠지만 그 정도에서 아마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은 구르기를 할 때 힘 구르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자, 힘 구르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 하면요.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굴렀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어깨를 쳐 올리면서 상체 힘을 빡 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르시면은 옆구리가 당긴다거나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실 거예요. 두통은 원래도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은 길어봐야 한 1, 2주 안에 좀 많이 좋아져요. 괜찮아지는데 흰구르기를 하시게 되면은 한 달, 2달이 지나도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깨가 긴장을 많이 해서 계속해서 두개골을 압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구리가 당기는 이유는 배를 수직으로 수축시켜서 상체를 들어 올리게 되는 거라서 옆구리도 같이 긴장이 돼서 수축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상태로 200번씩 구르게 되면 과수축이 일어나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구르기를 시작하면서 한 3개월 동안은 허벅지를 잡고서 굴렀어요. 대신에 다리를 잡는 힘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게다가 이제 뭐 체력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구를 때마다 막 여기저기 막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좋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힘이 여러 군데 들어가서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군데만 힘을 줘서 구를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원래는 요령을 피라고 한 건데 이게 코어 운동이 되는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가장 어려운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고 터득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그 요가 강사 지도자 교육 과정을 들어가면서 이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코어 운동을 했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이걸 할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이런 운동 방식은 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운동 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에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운동에 대한 개념들을 좀 바꾸거나 아예 새로 정립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남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그래서 무슨 운동을 얼만큼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저에게 이렇게 트레이닝 문의를 하셔도 제가 선뜻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않고 살짝 주저하는 면 없지 않아 보이는 이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어쨌든 제가 요가 강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저는 하체가 두꺼운데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뭐 제가 근력이 없는데 근력 운동은 요가로는 안 되나요? 살을 빼려면은 요가로는 안 되죠?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던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예요. 운동하실 때 힘쓰지 말고 가볍게 길쭉길쭉 늘리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건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힘을 안 빼신다면 소용이 없겠죠. 예, 근데 본인도 힘을 주고 싶진 않지만 힘을 주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지는 이제 본인이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몸이 그 물음에 답을 해줄 거예요. 이 답을 남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답은 남의 답이에요. 내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 답이 되진 않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